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ESG 가치를 담은 중소기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기업은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비상장 기업들을 또 모아서 거래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이 기업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요 ACI라고 합니다. 좀 간결하죠, 상호가. 근데 이 ACI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현대차, 롯데케미칼, SK 지오센트릭, SK 또 뭐 있는데, SK 에코플랜트, 또 뭐 GS 칼텍스, 하다못해 쿠팡까지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러브콜을 보내서 같이 사업을 협력하자라는 지금 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 굉장히 흥미로운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유심히 파고들었죠. 그랬더니 이 기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왜 이 기업에 러브콜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한 매출을 해왔다라는 차원에서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너도 나도 지금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뜨고 있죠? 이 쓰레기들. 어제도 영상을 올렸는데 이 플라스틱 폐기물,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그거를 분류해서 어떻게 이걸 재활용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관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유 가격도 지금 $100 시대에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베이스의 회사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이거를 팔아야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제품 단가에 그걸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상당히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삼성 같은 기업도 뭐 이제 그 2022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2 이거에 재활용 소재를 지금 넣어서 만들었다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특히 폐어망 있죠. 이 바닷가에서 버려진 그 어망을 재활용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 스마트폰의 어떤 소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생산하는 제품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또는 뭐 이런 뭐 폐어망을 재활용하든 뭐 또 폐섬유를 재활용하든 아무튼 이 폐기물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원료로 사용을 해서 제품의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고 또 제품 경쟁력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ESG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ESG 평가 점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고 게다가 지금 ESG 평가 점수는 또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새로운 어떤 재생 원료의 그 수단으로서 지금 이 폐기물, 이 쓰레기 폐기물들이 새로운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지금 뛰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너도 나도 뭐 지자체랑 같이 뭐 MOU를 맺어가지고 뭐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만 가지 또 이제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또 이 MOU를 맺어가지고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새롭게 업사이클링된 제품들, 리사이클된 제품들을 지금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예시들이 제가 어제 영상으로 올린 그러한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그 기업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폐기물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재질대로 그 재질이 굉장히 다양해요. 플라스틱들도 이제 폴리프로필렌이 있고 폴리에틸렌이 있고 폴리스틸렌이 있고 뭐 또 투명 플라스틱이 있고 또 이 색상이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뭐 아무튼 등등 해가지고 이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이거를 누군가가 이 수많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 재질을 분석해서 플라스틱의 그 재질, 그 진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선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인부를 고용해서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AI, 즉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 이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각 재료별로 그 재질에 따라서 이 다양하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들 수많은 플라스틱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딥러닝을 해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바로 ACI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데이터와 로봇을 활용해서 이 폐기물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렇게 크게 높인 그러한 지금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있으니까 지금 이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이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 대기업들이 다 지금 너도 나도 나랑 같이 하자. 일단은 너희 회사에서 선별한 그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내년부터, 즉 2023년부터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은요,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크게 지금 뛰어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기업들은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느냐. 그것도 각 재질별로 이렇게 선별을 다 해놓은 분류가 다 된 플라스틱들을 어떻게 좀 공급을 받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된 거예요. 특히 석유화학 쪽에 또는 뭐라 하죠? 그 폐기물 처리업 하는 그런 업체. 뭐 아무튼 이런 환경 사업이나 석유화학 사업을 하시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이 ACI의 지금 그 역량을 알아보고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지금 ACI의 러브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롯데케미칼, SK 지오센트릭, 그리고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 그 다음에 또 SK 에코플랜트, 이제 환경 사업을 하는 회사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현대차가 저는 새로웠거든요. 현대차가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 현대차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차체, 차 이 골격 있죠. 이 자동차의 일부에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쓰기로 지금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이제 SK 지오센트릭은 뭐 아직 비상장인데 아마 올해 말 정도에 IPO를 해서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환경 에너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이 SK 지오센트릭도 지금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 분해유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다가 지금 글로벌 환경 규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의 이 플라스틱을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금 규제하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여야 하고 사용을 할 경우 거기에 텍스, 세금이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렇게 변하면은 국내에도 그런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이러한 그 경영 트렌드에 밝은 사모펀드들이 이 ACI에 지금 너도나도 투자를 하려고 지금 또 상당히 이 투자 제안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VL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ACI의 그 기업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보고서 작년 10월에 환경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펀드 70억 원을 ACI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CI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이 대표이사님은요, 이 국내의 한 석유화학 회사에서 이 코카콜라와 펩시 그리고 에비앙 등의 이 플라스틱 원료 공급을 담당했던 그러한 업무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맡았던 업무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쏟아지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재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수거를 해서 이 재질별로 잘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재활용하는데 좀 성공적으로 이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담당했던 업무 자체가 글로벌 대기업에 플라스틱 원료 공급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 폐기물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이 분류를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내가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이거를 뭔가 좀 지구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좀 줄여야겠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업에 뛰어든 겁니다. 일단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그거를 각각의 이제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분류를 잘 해야만 이제 이 재질에 따라서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폐기물의 그 각 성질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죠. 솔루션을 마련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18년 동안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60곳에서 폐기물의 수거와 선별 처리 솔루션을 제공을 해왔다고 해요. 김 대표가 뭘 주목을 했냐면 이 계절과 인구와 연령에 따라서 이 일정하게 이 발생하는 그 폐기물들을 각 이제 데이터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일정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가 수집을 했겠죠. 근데 이게 18년 동안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폐기물들의 데이터를 이 폐기물을 이제 다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령대에서, 어느 정도의 인구에서 어떠한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 어떠한 재질이 더 많이 쏟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분포도
폐기물의 분포도를 다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그런 폐기물들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폐기물들이 어떻게 방치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데이터로 18년 동안 다 쌓였겠죠.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폐플라스틱의 이제 수거율, 그러니까 이제 수거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또 인구 분포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수거 비율을 크게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 대표님이 이제 수익성을 확대를 또 해야 하니까 이제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에 이거를 되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가 선별할 수 있도록 이 분류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이제 선진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되게 신기해요. 일단은 이 전구 빛 있죠. 이 빛으로 폐기물을 일단 스캐닝을 해요. 스캐닝을 한 다음에 이제 혼합된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투명 플라스틱도 있고 먼 플라스틱도 있고 다양한 플라스틱이 섞여 있잖아요. 자, 이 혼합되어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이제 그 빛이 쫙 스캐닝 하면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폴리프로필렌, 이거는 폴리에틸렌, 이거는 폴리스틸렌, 이거는 투명 페트병, 이거는 색상 페트병 해가지고 이거를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AI가 하는 거예요. AI가 스캐닝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그 폐기물의 특징에 맞게 이게 싹 분류를 합니다. 근데 또 이 AI 로봇은 이 딥러닝을 하는 그 딥러닝 기반의 AI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폐기물의 특징, 그 물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는 물성이라고 하는데 그 물성을 이제 학습을 하고 또 이제 폐기물의 모양 있죠. 그 형상. 그 폐기물의 물성과 형상을 미리 지금 다 일찌감치 오랫동안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에서 분류 작업을 함으로써 이게 좀 더 수월하게 분류 작업이 자동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CI의 이러한 그 기술력이 이제 지금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지금 사용이 돼서 적용이 돼서 지금 플라스틱들이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인공지능이 부착된 로봇 그 로봇이 폐기물 이제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이 이제 폐기물을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즉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이 폐기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 이게 분류를 하는 그러한 로봇인데요. 이제 아무튼 이 완벽하게 그 폐기물 플라스틱의 그 물성과 이 형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다 선별을 해놓으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이제 플라스틱의 재질과 색상과 형상을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재활용 가능하냐? 재활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를 먼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활용을 한다면 어떠한 제품으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을 수거해서 이거를 각 물성별로, 각 형상별로 이게 AI 로봇의 딥러닝 기반해 가지고 이거를 싹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활용 비율을 크게 높이는데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그러한 ESG 기업의 하나로서 ACI라는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